놀라운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는 많은 기대를 모았던 UFC 298 메인 이벤트에서 승리를 거두며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를 2라운드 KO로 꺾고 패더급 챔피언십 타이틀을 확보했습니다. 환호하는 군중 앞에서 벌어진 싸움은 토푸리아의 부인할 수 없는 재능과 강인한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볼카노프스키를 계속할 수 없게 만드는 타격을 가했습니다. 토푸리아는 UFC 패더급 부문에서 이전의 무패였던 볼카노프스키를 물리치고 새로운 패더급 챔피언이 되면서 그의 경력에 중요한 이정표를 기록했습니다. 토푸리아의 경기력은 그야말로 놀라웠고 팬과 전문가 모두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토푸리아의 승리를 더욱 값지게 만드는 것은 그가 UFC 패더급 챔피언 대열에 합류한 것과 영향있고 뛰어난 파이터들의 집합체인 패더급이기 때문입니다. 조제 알도, 맥스 할로웨이, 브라이언 오르테가, 야이르 로드리게스와 같은 이름은 모두 이전의 타이틀을 보유했지만 토푸리아는 볼카노프스키를 압도적인 방식으로 물리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달성했습니다. 한판 승부 자체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였으며 두 선수 모두 오프닝 벨에서 자신의 기술과 숙련된 경험을 선보였습니다. 토푸리아의 초기 공격성과 정밀한 타격은 첫 번째 라운드에서 그에게 우위를 점하는 것처럼 보였고 볼카노프스키는 두 번째 라운드에서 반격하여 상당한 슛을 날렸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 승리를 확보하고 MMA 역사에 그의 이름을 새긴 것은 토푸리아였습니다. UFC 298의 상황이 진정되면서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질문은 바로 일리아 토푸리아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가 패더급 부문의 정상에 오르면서 격투 스포츠 분야에서 토푸리아의 미래는 그 어느 때보다 밝아 보입니다. 재대결 가능성과 미래의 도전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토푸리아가 UFC에서 가장 강력한 파이터 중 한 명이라는 입지를 확고히 굳혔다는 것입니다. 한편 알렉산더 볼카노프스키는 엄청난 패배를 겪은 후 상실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연속적인 노가웃 패배로 큰 충격을 받은 35세의 볼카노프스키는 스포츠에서의 미래를 재평가하기 위해 잠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즉각적인 재대결 가능성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볼카노프스키가 휴식 기간을 연장하면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을 계기로 MMA 커뮤니티는 미래에 대한 기대와 흥분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의 승리는 패더급 부문의 판도를 재편했을 뿐만 아니라 팬들에게 종합격투기의 예측 불가능하고 짜릿한 특성을 상기시켰습니다. 토푸리아가 챔피언십 우승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전 세계는 그의 옥타곤에서의 다음 행보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일리아 토푸리아는 UFC에서 타이틀을 차지하기 위해 많은 역경을 극복했지만 그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이번에 막강하게 군림했던 전 패더급 챔피언을 상대로 승리한 것입니다. 독일 홀리에서 태어난 일리아 토푸리아는 15살의 조지아인인 그의 부모가 2003년 조지아로 이사했습니다. 이후 2012년 스페인 알리칸테로 이주하여 정착하기로 결정하면서 인생이 바뀌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스페인어를 전혀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하고 친구를 사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다행히 그는 형들, 특히 처음부터 그를 지지해준 형과 강한 유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언어 장벽에도 불구하고 토푸리아는 자신의 목표에 대해 항상 명확했습니다. 그의 격투기 입문은 열정적인 UFC 팬인 그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아버지는 그에게 모든 옛 UFC 전설의 이름을 알려주고 무술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토푸리아가 학교를 그만두고 하루 종일 훈련을 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을 때 그의 아버지는 놀랐을 것입니다. 토푸리아는 자신을 믿는 신념과 자신감으로 유명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토푸리아와 그의 형제가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토푸리아는 어린 시절을 되돌아보면 그 꿈이 어디서 왔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는 그 꿈이 항상 자신 안에 있었고 추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꿈이 없었다면 토푸리아는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무렵 토푸리아는 이미 무술 경험을 갖고 있었고 이는 그가 경력 초기 단계의 권위 있는 토너먼트에서 우승하고 어린 시절의 영웅 중 한 명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토푸리아는 그 당시 MMA 슈퍼스타들을 프로 데뷔 시절부터 동경해왔습니다. 그는 어린 나이에 학교를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계획 없이 학교를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지아로 처음 이사했을 때 형 알렉스와 함께 그리스 로마식 레슬링을 연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클레멘테 클럽 체육관에서 MMA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MMA에서 상당한 돈을 벌려면 정상에 도달해야 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재정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UFC 진출을 꿈꾸는 아마추어로서 토프리아는 4가지 다른 직업을 병행해야 했습니다. 그는 출납원으로 일하고 격투 수업을 하였으며 해변에서도 일하고 주말에는 보안 업무를 맡았습니다. 그는 잠을 자면서도 또한 깨어나서도 꿈을 실현할 수도 있다는 점을 스스로 상기시키며 매일 동기를 스스로 부여했습니다. 그의 꿈은 그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인 조르주 생피에르를 모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앤더슨 실바를 우상으로 삼았고 맥그리거가 부상하는 동안 코너 맥그리거의 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획기적인 순간은 아놀드 슈왈츠제네거의 MMA 토너먼트에 참가했을 때였습니다. 토프리아는 카드의 첫 번째 싸움이었고 아놀드는 토프리아가 인상적으로 승리한 첫 번째 대회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나중에 아놀드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시점부터 토프리아는 UFC에서 역사를 만들 때까지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경력 중 토프리아가 성취한 업적은 전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그는 그토록 열심히 일한 모든 것을 거의 잃을 뻔했습니다. 그는 2015년 MMA에 데뷔해 1라운드에서 트라이앵글 초크로 승리했습니다. 그 후 그는 7승을 더 거두며 UFC에서 싸우겠다는 꿈에 조금씩 다가갔습니다. 토프리아는 UFC에서의 첫 경기에서 승리한 후 형 알렉스와 함께 브라질 주짓수 블랙벨트를 획득한 최초의 조지아인이 되었습니다. 토프리아는 다음 상대 4명을 모두 피니시시키면서 승리하였습니다. UFC 파이트 나이트 204에서 자이 허버트와 라이트급 체중으로 맞붙었습니다. 1라운드 초반 허버트의 앞발 헤드킥에 넉다운 당했고 킥으로 인해 거리를 못 잡으며 고전했으나 테이크다운과 그라운드로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2라운드부터 압박하며 바디와 안면 훅으로 허버트를 노가웃시키며 퍼포먼스 오브 나이트에 선정되었습니다. UFC 282에서 무패의 그래플러인 랭킹 9위 브라이스 미첼과 맞붙었습니다. 1라운드 싱글렉 테이크다운과 킥으로 견제하는 미첼을 상대로 강력한 오버핸드를 활용한 인파이팅으로 대처하였습니다. 라운드 막바지에 테이크다운을 허용하였으나 적절한 가드게임으로 크게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2라운드의 어퍼컷에 이은 양 훅으로 미첼을 녹다운시켰으며 이후 그라운드 상황에서 암 트라이앵글 초크로 탭을 받아내며 깔끔한 서브미션 승을 하였고 퍼포먼스 오브 나이트에도 선정되었습니다. 2023년 6월 25일에 열리는 UFC 파이트 나이트 226에서 랭킹 5위 조시 에밋을 상대로 데뷔 첫 메인 이벤트를 장식하게 되었습니다. 토프리아는 라운드 내내 압도적인 기량을 선보였습니다. 5라운드 기습적인 테이크다운으로 승패의 쐐기를 받았고 결국 만장일치 판정승을 거두었습니다. 토프리아는 UFC 282에서 브라이스 미첼을 꺾고 10만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토프리아는 조시 에밋을 상대로 메인 이벤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고 10만 달러를 추가로 벌게 되었습니다. 그 승리로 그는 타이틀 기회를 얻었고 토프리아는 챔피언 벨트와 35만 달러를 획득했습니다. 또한 그의 은행 계좌에는 보너스라는 또 다른 수입원도 있었습니다. 토프리아가 옥타곤 밖에서 하는 일은 그를 싸움보다 더 부자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토프리아의 주머니도 몇 가지 보너스로 인해 두둑해졌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4개의 보너스를 얻었는데 이 4개는 모두 그의 마지막 4번의 전투에서 나왔습니다. 노가웃 승리에 대한 3개의 퍼포먼스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와 1개의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보너스입니다. 각각은 5만 달러의 가치가 있으므로 그는 그의 멋진 공연으로 20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또한 토프리아에는 여러 스폰서가 있습니다. 그는 팔로워가 320만 명이 넘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가지고 있고 55만 5천 명의 팔로워와 280만 개의 좋아요가 있는 틱톡 계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11만 명이 넘습니다. 그는 캠프 훈련 내내 그리고 타이틀 획득을 향한 여정 내내 다큐멘터리 팀을 따라다니게 함으로써 브랜딩을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그 다큐멘터리는 가까운 시일 내에 대형 스크린에 등장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토프리아는 가장 멋진 로고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심지어 그는 가슴에 문신까지 새겼습니다. 로고는 토프리아를 뜻하는 T와 그 주위의 옥타곤 용곽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왕관으로 구성되어 토프리아가 옥타곤의 왕임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모든 왕에게는 여왕이 필요하며 토프리아가 여왕을 찾은 것 같습니다. 토프리아는 스페인을 대표합니다. 벨트를 획득한 후 토프리아는 UFC가 스페인에서 최초의 이벤트를 위해 스페인으로 오도록 격하를 하였습니다. 토프리아는 항상 자신을 입양한 고국을 대표해왔으며 스페인의 가장 유명한 운동선수와 유명 인사들이 그를 지지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동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지할 수 없는 스페인 전통이 몇 가지 있습니다. 투우입니다. 그는 동물들에게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일에는 결코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토프리아가 조지나를 사로잡은 것은 그의 온화하고 친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조지나는 23만 7천 명이 넘는 팔로워를 보유한 스페인의 유명인입니다. 두 사람은 커플이며 둘 사이에 아들도 있고 곧 둘째 아이를 낳을 예정입니다. 또한 토프리아의 순자산은 타이틀 우승 이전에 약 100만 달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UFC 298에서 엄청난 상금을 받았고 그의 타이틀 우승 이후 점점 늘어나는 부수익과 소셜 미디어 덕분에 그의 순자산은 약 300만 달러 정도라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리고 토프리아가 계속 승리를 거두면 그의 순자산은 계속해서 폭발할 것입니다.